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주제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무장정파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이후에 현지 경제 상황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주요 경제 관료들은 이미 국외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현지에 남아있는 국민들은 당장 식료품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곧 겨울이 오면 길이 막혀서 구호 물자도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될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맡을 역할은 무엇인지 중동 전문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일 궁금한 게요. 일단 이렇게 될 줄 예상이 됐는데 미군은 왜 빠져나온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말로는 빼기 좋은 날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빼는 게 좋다 하지만 사실 철수에는 그런 시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뺀 시점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좀 단계적으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은 많습니다. 다만 지금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즉흥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된 결정인지 좀 시간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탈레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뭔가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네. 미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성급하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을 더 보면은 미국의 큰 그림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튼 빠진 거로서는 미국으로서는 속은 시원할 겁니다. 속은 시원한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베트남전 패전의 기억을 부활시킨다 더하기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이 말이 아니다 해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 미군의 재정을 더 이상 소득 없는 곳에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지금 이제 왜 항전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그 맥락 안에 들어있겠습니다만 항전하지 않고 탈레반이 무혈 입성하게 된 과정도 우리 기준으로는 약간 마뜩치가 않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일단 미국이 세운 아프간 정부가 사실 국민들의 인기를 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9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 탈레반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정부를 만들려면 탈레반의 주축 파슈툰족인 길자이족에서 탈레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최대한 중용해서 정부의 요직에 앉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형태를 보면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카르자이 대통령도 파슈툰족은 맞습니다만은 파슈툰족이지만 부족이 달라요. 탈레반과 약간 라이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라니족이라고요.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해왔던 부족인데요. 이들이 이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주요 인사들을 비파슈툰족으로 채우니까 탈레반 쪽에서도 별로 안 좋아했고 특히 탈레반 쪽에서는 더 안 좋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인 도망갔다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도 이름 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이 가니니까 어디 가니 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 가니 대통령도 사실은 유력한 부족이 아닙니다. 아흐마드 자이 부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이분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IMF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네, 경제통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지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잡아왔고요. 그리고 미군이 빠진 데니까 다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군인들이. 구심점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레반에게 항복 협상을 해가지고 다 넘겨줘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탈레반이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윤곽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탈레반이 얼마만큼이나 자기 사람으로 채울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얼마나 채울 것이냐. 네, 그러니까 자기 탈레반 사람으로 다 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내전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최대한 비파슈툰족들, 그러니까 비파슈툰이라면은 파슈툰족이 한 40% 되거든요. 45%. 나머지 55%는 비파슈툰족인데 비파슈툰족을 얼만큼 포용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느냐. 만약에 탈레반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6대4 정도로 자신들이 정권을 더 놔야겠죠. 네. 어차피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안정적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뭐 화해 정부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이 정부는 구성 하나만화가 되겠죠. 지금까지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탈레반이 점령을 하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점령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부분일 텐데 지금 보면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최악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가 밀가루 값이 올랐고요. 밀가루 값이라는 것은 우리 쌀값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오르면 그들은 주식이 밀가루니까요. 네. 밀가루 값이 오르면은 이거는 뭐 민생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름값도 오르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가 그 현금 자동 지급기에 돈이 다 말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빼가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죠. 이 아프간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주변 국가들도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도 지금 뭐 환율이 최대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그 정도면은 뭐 아프가니스탄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최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저는 중국의 태도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중국의 두 얼굴을 보면 한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아프가니스탄을 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장 위구르 쪽으로 이 극렬 분자들이 넘어올까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인데 중국의 정확한 속내는 뭡니까? 중국은 정확하게 속내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신장 위구르 지역만 보호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거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탈레반에게 전폭적으로 경제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국제사회는 이들이 그동안 20년 전에 해온 거, 그리고 최근까지 해온 걸 보니까 도저히 말을 못 믿겠으니까 여성들 분명히 또 압박할 테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달러도 다 길을 막아놨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서방 쪽에서는 미국이나. 그러면은 해줄 때는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이라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서방 세계와 등을 지고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을 달랜다. 아프가니스탄을 품는 탈레반 정부와의 어떤 관계 개선에 나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우리는 일단 개입하지 않는 게 좋죠. 그건 사실은 뭐 요즘 뭐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미국과 관계없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에게 국익에 얼만큼 이득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이 인정하고 나가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앞세운 민주주의 성공한 나라로서 타이틀을 떼버리고 어디 가서 민주주의 국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계의 국가들이 이 탈레반 정부를 인정을 할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당분간은 그렇죠. NCND로 나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 가치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이 탈레반 정권은요. 단순히 독재 정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종교 정권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대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믿는 현대 문명 사회의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관련해서도 그 피난민들을 드리는 문제로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길게 말씀 한번 들을게요. 지금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